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일목균형표 황주명입니다. 제가 일목균형표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목균형표를 갖고 온 이유는 평정심을 갖자라는 부분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 주시장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셔라. 아직은 don't worry, be happy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시장은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저번 주에는 명절 연휴로 인해서 한 주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는 건데요. 항상 똑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직은 don't worry, be happy다.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를 좀 구분해서 본다라고 하면 해외 증시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 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은 큰 파도와도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파도의 물결이 왼쪽, 오른쪽으로 간다면 큰 파도가 왼쪽으로 가면 그 파도가 다시 반대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을 만큼 미국 증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의존도는 굉장히 높지만 과거만큼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그 트럼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관련된 또 감염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중단 선언에 대한 이슈도 있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새로운 파도를 만들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 아직은 대한민국 증시, 대한민국 정세가 단단하다라는 표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 혹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뭐 재산의 분배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식의 관점에서는 주식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주주권에서 3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연재자에 대한 부분들이죠. 단순히 어떤 가족까지도 포함해서 주식을 합산하겠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 합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실적으로 너무나도 가혹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아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산이라는 것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사항들도 있을 텐데 어떤 재산 공개에 대한 비밀의 법칙도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크게 우려되지 않고 아마 진행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걱정되시는 것이 3억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대로 뭐 10억이 될 것이냐 혹은 6억이 될 것이냐라는 건데 이것도 아직까지 3억이 결정난 부분은 아닙니다. 예, 지금 3억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라고 경제부 쪽, 다양한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고민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가족에 대해서 합산하는 부분을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1차. 2차는 3억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이슈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미국의 증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큰 파도가 상승 파도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아직은 크게 우려감이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중국 최근에 이제 오늘 속보 비슷하게 나왔는데 시진핑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방안에 대한 이슈가 좀씩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과 시장에 대한 성장 모멘텀.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또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대한민국은 아직은 나아갈 자리가 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종목이나 하지 말고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종목들 한다면 이 시장은 분명히 위기보다는 기회 속에서 흐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이 조금은 주춤하면서 갖고 왔던 기법이 무엇이냐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시리즈별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갖고 온 것은 실전 일목균형표 4강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실전 일목균형표 4입니다. 벌써 1, 2, 3에 대한 부분들 이제 거의 뭐 한 달 강의 정도가 진행이 됐죠.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매력적인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실전 일목균형표는 한 15강까지 만들 수 있는데 이제 한 4강 정도까지만 습득하시게 된다면 나머지는 또 제가 추후에 어떤 고수의 강의 혹은 조금 더 실전적인 강의를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이 아마 실전 일목균형표에서는 마지막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4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데 마지막에 비기로 갖고 왔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전 일목균형표 4강에서 일단 용어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 일목균형표에서 제가 너무나 크게 매력을 느꼈던 것은 세 가지 요인이 모두 다 합산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간론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시간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볼 수 있었다라는 강의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가격론에 대한 이야기, 가격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중심값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함께하고자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파동, 상승과 하락의 파동 일치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격, 파동 요 세 가지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지표는 일목균형표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 파동은 조금 더 한자적으로 가게 되면 형보론과도 굉장히 일치할 수 있는데 달이 차오르면 해가 지고 해가 차오르면 달이 진다라는 관점에서는 어떠한 동양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목균형표다라고 했고 사실 이것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싫어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일본에서 갖고 온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미국 그리고 일본이 선물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었고 그중에서 이제 선물이라는 것은 퓨처리라고 해서 사실은 미래 시점에 대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전 일목균형표 4강을 통해서 우리는 이 포인트를 갖고 한번 시장을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이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가격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시간에서 세 가지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세 가지 지표 중에서 이제 전환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전환선에 대해서는 제가 5이동평균선과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최고와 최저의 중심값이다. 이것은 아무리 사이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최고와 최저가 9일 동안의 가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는 노지값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준선 26은 20일 이동평균사도 같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에 대한 값이고 최고와 최저의 중심값입니다. 기준이 된다. 자, 기준, 크리테리아. 이것은 어떠한 부분이 되냐면 기준선 위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인데 기준선이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락 쪽이지만 기준선 위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빠른 종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준선입니다.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종가를 26일 뒤로 이동한 값이라고 해서 이것은 매물대 소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일목균형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다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입니다. 황주명 검색하시게 되면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오실 때는 제가 스팸이라든지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좀 걸어놨습니다. 비밀번호 7777 비밀번호 7777을 검색하시게 되면은 좀 더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7 4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일단 과거에 대한 부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봤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미래는 과거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미래선 52라는 단어.
제가 만든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목균형표를 보다 보니까 미래선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이것은 이동평균선에서 어떠한 값과 일치하다 60일 이동평균선과 일치하는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름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선행스팬 1은 기준선과 전환선의 중간값을 26일 앞으로 이동한 선이다. 자, 기준선이 9고요. 이런 게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정정 기준선이 26이고요. 전환선이 9입니다. 그래서 중간은 26일 앞으로 이동한 선을 선행스팬 1. 스팬이라는 것은 한 뼘이고 앞으로 보낸다 해서 선행스팬 1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선행스팬 2는 미래선인데 52를 26일 앞으로 이동한 겁니다. 자, 기준선, 전환선, 그리고 미래선에 대한 부분인데 자, 선행스팬 1에서 우리가 이제 핵심 사항으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26과 9가 미래선보다는 조금 더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보다 위에 있는 것을 정배열,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보다 밑에 있는 것을 역배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보다 위에 있는 것을 우리 한자를 써줘야겠죠. 그죠? 양운, 빨간 구름이다. 해서 정배열을 나타내게 되고요. 자, 선행스팬 2가 선행스팬 1보다 위에 있는 것을 음운, 즉 하락 시그널, 데드 크로스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음운 구름대를 또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사이에 빗금을 긋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구름대. 구름대라는 것은 뭉게 피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뭘로도 체크될 수 있냐면 매물이라는 포지션으로 체크될 수가 있고 매물대까지 연결이 된다. 그럼 오늘은 어떠한 부분들을 연결을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스팬과 선행스팬 2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 오늘은 이 로직을 이제는 다 알게 됐으니까 결국은 구름대 위, 구름대 악성매물 위에 종목이 있느냐, 악성매물 밑에 종목이 있느냐 요거에 대한 부분만 사실은 쓰겠습니다. 왜? 이게 함축된 거잖아요. 자, 미래선 52는 선행스팬 2로 들어가고요. 그죠?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는 구름대로 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구름대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미래에 대한 게 이해가 되죠?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먹구름이 꼈다. 먹구름이 꼈다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이 암울하다. 햇볕이 짱짱하다. 구름이 거쳤다. 구름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결국은 긍정적이다. 양의 값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름대 하나로 구름대 위에 있고 구름대 밑에 있음으로써의 현재 주식에 대한 탄력도와 방향성, 포지션들을 우리는 구름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름대에 대한 체크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름대까지 보게 되고요. 그 다음 포지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로직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앞에는 이론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였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앞에 뭐 그냥 총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사훈련을 가게 되면 뭐 총에는 뭐 이음새가 있고 뭐 관자가 하여튼 뭐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당기는 것이 있고 뭐 가늠자가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총을 세팅하고 bom을 만들고 그다음에 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죠. 그래서 정말로 실전에서 관역에 딱딱 맞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조준점을 잡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일 텐데 그런 어떠한 관점들이 결국 매매법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총입니다. 총. 딱 총을 이제 가늠자를 딱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량 비율 500%는 뭐냐? 이게 총알이에요. 총알. 총알인데 최소한 총알이 어느 정도 급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 비율 500% 정도의 총알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300% 총알은 단단하지가 않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고급 총알은 뭐예요? 거래량 비율 500%. 그래서 구름대 위에서 딱 장전을 하고 나서 총알을 넣게 되면 이게 이제 이용 무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갖고 이제 어떻게 쏘느냐? 자, 어떻게 쏘느냐? 우리가 이제 딱 그 조준할 때 보시게 되면은
구름대 위에, 자, 구름대 위에 종목만 딱 매매를 하는 겁니다. 구름대 위에만 딱 이렇게 딱 조준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위에서만, 구름대 위에 종목만 매매를 하게 되고, 자, 근데 이 구름대 위에서 이제 총알을 넣게 됩니다. 어떤 총알을 넣느냐? 거래량 비율 500% 이상인 거. 그러니까 전일자 대비 거래량이 500%, 600%, 700%, 800%, 900%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총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총을 빵 쏩니다. 빵 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관역이 있겠죠? 관역이 있으면은 자, 딱 해서 딱 맞아야 돼요. 딱 맞아서 제대로 맞으면 그것을 우리를 뭐라 표현을 하느냐? 양봉이라고 합니다. 바깥에 빗나가는 총을 뭐라고 해요? 음봉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게 이제 정말 잘 됐으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준봉이 되는 거죠. 아, 저기로 쏘게 되면 저 총알의 라인대로만 간다면, 첫 발의 라인대로만 간다면 결국 수익이 나갔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뿌리가 있겠죠. 양봉을 딱 눌려보면은 양봉. 자,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요 시가, 처음에 샀던 자리, 처음의 자리들에서 매수한다. 자, 여기를 끝을 보고 나서 끝만 보고 매수한다. 끝만 보고 매수하는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구름대와 거래량 비율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떤 총에 관련해서, 사격에 관련돼서 놨습니다.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하지만 또 잘 지키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활용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겠죠. 이런 활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격발을 할 때는 위로 들어도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발사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한 주의하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신용잔고율은 7% 이상은 매수를 안 합니다. 자, 신용잔고율 7%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는 펀더멘탈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격을 할 때 이유 없는 사격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200% 이하, 너무 비심하는 종목은 매매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들도 조심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게 탄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종목도 그렇고 총도 그렇고 딱 탄력성을 뭐라고 하냐면 유동 비율이라고 합니다. 돈이 얼만큼 잘 돌아가느냐, 총이 얼만큼 신식이냐. 이것을 나타내는 게 유동 비율인데, 유동 비율 100% 이상. 나중에 재무구조에 대한 강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지속 증가하면 긍정적이다. 순이익은 또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순이익이 긍정적이다, 빨간색이다. 결국은 뭐예요? 탁탁 쏠 때마다 어디에 맞는 거예요? 정중앙에 맞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순이익이 지속 증가한다. 자, 요런 주의 관점을 갖고 보시면은 핵심 사항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로직에 대한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보시면서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원칙에 대한 이슈들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름대, 거래량 비율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무기를 갖고 이제 총 쏘는 방법까지 다 배웠어요. 이제 어떻게 앉아서 총을 쏴야 되고 어떻게 쏴야 되는 것들을 다 배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진짜로 연습 사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격하기 전에 요거 하나. 우리가 그 꿀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총을 이렇게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전자총이에요. 전자총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또 비기를 알려드려야죠. 좋은 총알이 탁탁탁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검색식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검색식 하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검색식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일봉전 거래량 대비 영봉전 거래량 비율이 500% 이상이다. 이 검색식 다입니다. 일봉전, 전일자 대비 당일 거래량 비율이 500% 이상이면 이 총알은 뭐예요? S급 총알이다. 자, 타격에 딱딱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전에 제가 이것은 거래량 비율 매매법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검색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뭡니까? 안 그러면 일일이 수세로 딱 하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근데 딱 하면 딱 뭐 50개, 30개, 40개 딱딱딱 찍혀서 나와요. 그럼 얼마나 훌륭한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로직들에 대한 검색식까지도 이제 터득이 되셨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수제에서 전자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연습 사격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국은 훈련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딱 그 배웠던 대로만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름대 위에서 자, 이제 총알을 쏘는 자리가 뭐예요? 총알이 어떻게 충전이 돼야 한다고? 500%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탁 500%가 된 거예요, 이제. 500%가 딱 되니까 이제 총을 빵 쐈습니다. 어디 쐈어요? 여기 빵 쐈죠. 자, 총을 빵 쐈는데 자, 쐈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원래 그 격자, 여기 뭐예요? 여기 시가 요 부분에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확률을 제가 보면 90% 이상입니다. 종목만 이상한 종목만 아니다라고 하면 이상한 종목에 대한 관점은 너무나 많이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뭐예요? 벌써 수익이 나잖아요. 자, 딱 여기서 수익 나는 거예요. 자, 구름대 위에서 첫 발사가 항상 중요한 건데 첫 발사의 시가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강력한 수익이 요만큼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단타 열심히 하고 훌륭하게 매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익 얼마나 납니까? 비중 실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나갔으니까 아까운 거지 그 아까운 거 정말로 못 들어가잖아요. 저 현실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고 제가 오늘 또 못한 얘기들은요.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데일리 매회에서 하니까 또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문의 주셔도 되고 제가 다양한 내용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딱 쐈어요. 딱 격자로 쏘니까 탁 올라가잖아요. 물론 내용이 있어야 되죠. 건강식품업체로 저평가 관련된 종목. 사격에 대한 부분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저 빵 쐈어요. 쏘니까 여기서 딱 매수되잖아요. 매수되고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 안 된다고 우리 은행에 금리 넣어서 1년에 2% 안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10% 이상 나오잖아요. 10% 이상. 얼마에? 1, 2주 만에. 이게 사실은 주식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맥점, 제가 왜 주식 투자 지도입니까? 왜 이데일리 맵이에요? 맵. 어느 맥점의 자리에 딱 지정된 것을 확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도 뭐예요? 딱 기다리고 있다. 그 맥점에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게 로직적인 부분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구름대 밑에 있는 거 이런 데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딱 해서 사격으로 딱 맞는 자리. 그 자리가 중요하다. 자, HS사이언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고 나중에 또 이렇게 내려오면 또 이런 데가 또 저항이 됩니다. 목표가 또 정해지잖아요.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가 여기서 쌌던 자리가 다시 한번 저항이 되기도 한다. 저항 자리도 미리 알려드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의 매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HS사이언스라는 종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봤는데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첫 번째 훈련 1 됐습니다. 그죠? 훈련 2 사례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과하게 올라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하게 올라가기 전의 흐름을 볼게요. 코로나 치료제로 2가를 받았는데 자, 여기서 자, 구름대를 딱 샀습니다. 창을 빵 쐈는데 기가 막히게 쏘고 나서 정말 사격을 잘하는 날 탕탕탕도 쓰지만 좀 기다렸다가 또 빵 그 일정한 시간 안에 여기서 딱 매수.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했던 가격에서 매수하면 이만큼 수익. 또 시작했던 가격에서 매수 이만큼 수익.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갔을 때 정확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만발이 나오진 않잖아요. 물론 만발이 나오시는 분도 있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그 어느 특정 지점에 들어갔을 때 확률이 높게 그리고 강하게 또 원점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 순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했던 내용 기법대로 갑니다. 자, 구름대가 먼저 일단은 있어. 구름대 위에서 첫 구름대. 그러니까 구름대를 돌파한 첫 구름대에서 500%의 양봉이, 음봉이면 잘못 맞은 거예요. 그죠? 양봉이 딱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가에서 매수를 합니다. 시가에서 매수를 하고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그 양봉의 종가에서 매도를 하거나 중진값에서 매도를 하면 되고 흐름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 이제 추세 매매로 돌아서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게 뭐예요? 이 총알의 종가 부분을 돌파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종목이 잘 갈 수밖에 없겠죠. 2번째 사례까지 끝났죠? 3번째 사례 볼게요. 자, UST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전기차 및 품절주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차의 품절주인데 제가 여기서 한번 다시 봤죠. 딱 뜨는 거예요. 누가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쏘더라고요. 왜? 여기다 딱 보면 구름대 위에서 대량 거래 터지잖아요.
대량거래 딱 터지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쭉쭉쭉쭉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기다렸다가 우리는 어디서만 제일 잘 먹는 0점 자리가 올 때만 여기서 탁 기다립니다. 여기 딱 오잖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손실 날 일이 없는 거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팔고요. 돌파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가져가고요. 제가 그랬죠. 주식도 그렇고 모두 100%를 맞추는 거는 내용이 일단 잘 맞으면 100%가 맞겠죠. 너무 좋은 전자식총이야. 그럼 맞겠죠. 내용이 전기차 및 품절주라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었잖아요. 좋은 내용이 있고 펀더멘탈이 뭐고 급등이 나오면 요 자리와 그다음 이 근처 자리에서 매수를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식의 재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주식이 빠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빠지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당장은 마이너스지만 나중에 더 큰 수익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황 대표님은 차분하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주식할 때 굉장히 냉철하거든요. 떨어지든 올라가든 늘 똑같아요.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발발 떨 필요도 없고 올라간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주식은 팔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이 그래서 주식은 결혼할 때 인생은 결혼할 때까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건 전 잘 모르겠고요. 자, 어쨌든간 주식은요. 팔 때까지 모르는 건데 그거를 잘 팔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잘 사야지 잘 파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건 내용이 너무 좋으면 돼요. 내용이 너무 좋으면 위치가 뭐가 고민됩니까? 근데 어쨌든간 자, 보시게 되면은 요런 어떠한 로직들, US 전기차란 내용과 품절주란 내용을 갖고 세게 구름대 위로 올려놨으면 그 구름대에서 격자를 잡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상승 포지션이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식은 재밌는 겁니다. 제가 주식이 즐겁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드려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주식이 즐겁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려면 저가 너무 싫었어요. 제가 그 처음에 주식에 입문했을 때는 너무 즐거웠어요. 왜 즐거워요? 잘 맞으니까. 그러다 중간이 되니까 너무 싫었어요. 왜? 안 맞으니까. 지금은 주식이 즐거워요. 맞든 안 맞든 방향이 보여요. 제 눈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의 방향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쭉 보여요. 그러니까 그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결국은 갈 수 있는 방향인지 아니면 하락 방향인지 왜 만드는 건지가 보여요. 이게 보이니까 즐거워져요. 지금 당장의 수익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수익은요. 어떠한 루틴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황과 운과 경우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요. 그런데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식은 즐겁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주식이 즐거워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 이런 로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봤고요. 또 다음 종목 한번 케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비스 이것도 종목 말씀드렸었죠. 슈비스라는 종목도 6,000원대 때 딱 말씀드리니까 여기서 퉁퉁퉁 치고 올라서 퉁퉁퉁 치고 올라오는데 제가 이상하게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는데 뭐 다양한 정보들을 제가 항상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봐도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데 황주명 검색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이야기 많이 드립니다.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죠? 이 자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의아한 거야. 왜? Why not?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이제 아시겠죠. 제가 오늘 또 비기를 오픈합니다. 비기 오픈하면 예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대표님 그만 좀 오픈하시라고 방송에 어쨌든 노하우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되고 한 발짝 더 발로 뛰어서 이 정보의 정확성을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더 많이 확인하고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배우세요.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자, 이쪽에서 이제 딱 주가가 끌어올라옵니다. 주가가 딱 끌어올라오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고수는 원래 미동이 없어요. 제가 너무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리니까 이제 대부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딱 고수는 기다리고 있다가 딱 하는데 이거는 좀 달라요. 여태까지 모양이랑. 이제 응용 모델입니다. 응용 모델. 자, 일반적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면 내려가는 경우가 7이고요. 아니 6이고요. 올라가는 경우가 4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봤을 때는 6.5 대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6.5 대 3.5, 그러니까 35%의 확률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35%의 확률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거 시가 기다리면 오겠습니까? 심이 싸다는 거예요. 세다는 거예요. 나 심 세.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 센 종목들은 종가로 바꿉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간 종목들은 여기까지 올까요? 아니면 여기서 반등 날까요? 여기서 반등 날까요? 자, 그래서 여기가 뭐 하는 거예요? 매직 구간입니다. 딱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봐도 제가 봐도 기가 막혀요. 왜? 그냥 제가 즐거워진 건 뭐예요? 원칙을 잡으니까. 신이 한 이상 100% 모든 타이밍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 여기서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모이니까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 파동이 작습니까? 이거 50% 넘는 파동이에요. 차분하게 좋은 종목으로 기다렸다가 때를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내가 벌 수 있는지 알았으면 하는 거. 정말 훌륭한 스나이퍼는 오늘 제가 너무 너무 군사적으로만 가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거는 좀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해가 쉬우니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딱 그 때만 기다려서 잘 맞출 수 있는 것만 매매하는 겁니다. 주식은 많이 매매한다고 돈 버는 겁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다년간의 경험, 10년 이상 경험인데 그 경험 속에서 제가 정말 매매꾼처럼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냥 매점에서만 하는 겁니다. 주식은. 그럼 마음 편안하게 수익 봐요. 마음 편안하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이거죠. 뭐 마스크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 또한 구름대 위에서 올라오면서 매매를 했으니까 굉장히 좋죠. 이 기법 딱 하면서 무릎 딱 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렇게 쉬운 기법이. 예. 왜 오픈을 안 할 거예요? 이거 아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야에서 아는 분들이 많죠. 예. 너무 쉽잖아요. 로직 자체도. 원래 돈 버는 방법은 쉽게 안 가르쳐 드려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시길 바래서 오픈하는 겁니다. 예. 아마 제가 자신 있게 오픈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패션 플랫폼. 제가 패션 플랫폼이라는 종목도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션 플랫폼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종목이에요? 패션. 예전 레노마 레이디라고 해서 그 옷 만드는 업체예요. 근데 조금 사실 시작적인 부분들이 사서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대량으로 딱 터졌어요. 자, 이제 순차적으로 다시 가볼게요. 어떻게 하냐? 항상 주식은 응용이라는 게 있고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간 딱 총알을 준비합니다. 자, 총을 딱 하는데 이게 500K. 예, 500%죠. 500% 이상 증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딱 양봉으로 끝나지. 음봉으로 끝나는 장대 양봉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빵 쌌어요. 빵 쌌는데가 중요한 거예요. 쌌는데 이 자리 이 자리부터 제가 나쁘지 않아요. Don't worry. Be happy 했어요. 저는 바로 인정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툭 떨어지니까 심장이 졸렁하는 거예요. 네. 아, 황 대표는 주식도 못 보는 사람인가 보다. 저는 했던 말 그대로 전해드려요. 손실이 난 건 손실이 났다고, 수익이 나서 수익이 났다고 그런 포지션에 대한 매매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출렁하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맞습니다, 이거. 근데 제가 그랬죠. 자, 여기서는 이제 10% 정도 빠지면은 추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폭상에서는 10%, 20%, 3분의 1만 하면요. 원점까지 돌아옵니다. 자, 어때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금방 돌아왔어요. 금방 원점까지는. 근데 원점까지 돌아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좀 더 강력한 수익은 종가 부분까지 했으면은 왔잖아요. 근데 원점까지 와도 여기도 단기 수익입니다. 단타로 갔을 때는 확 밀렸다 확 올라요. 왜? 여기서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입니다. 주식은 PVT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고 미국 쪽에서 많이 강의하는 방법인데 자, 프라이스, 발륨, 타임 이게 PVT인데 자,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를 넣었을 때는요. 원래는 V, 거래량, 그 다음에 가격. 어차피 시간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자는 VPT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계산법은 TT, 시간 타임인데 어쨌든 거래량, 발륨에 대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거래량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로직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패션 플랫폼을 말씀을 드렸다. 저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제 무기가 되고 또 즐거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즐겁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준이 없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저희 직원들이랑도 함께하고 제가 사실은 누군가를 알려주는 입장이 돼야지 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저를 신뢰할 거 아니에요. 예전엔 주먹구구식이었다면 저도 사실은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딱딱 루틴대로 하는 거예요. 화려함이 필요 없어요. 그냥 루틴대로만 가면 그 화려함 충분히 이깁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사실은. 막 불꽃쇼, 불장난 그러다가 다 날아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그 불꽃쇼가 정확한 판단에 의한 불꽃쇼라면 우리는 당연히 기회다 볼 수 있겠지만 그 불꽃쇼가 정말 당당한 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정말 리스크 관리와 여러 가지 패턴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부방. 제가 부방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방 말씀드릴 때 어떤 분이 문의가 오더라고요. 아, 이런 종목 하면 안 되신다고. 네. 근데 제가 딱 한마디 드렸죠. 편안합니다. 제가 편안합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도 틀리지는 않았어요.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치가 너무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맥점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툭툭 튀어올라서 결국은 2,800원 목표가까지 왔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아, 주식을 알면서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은요, 이게 부방이라는 것이 결국은 품절주기도 하지만 사실 부방이 그 리온쿠첸 밥솥 만드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좋은 업체입니다. 하지만 밥솥이 엄청나게 팔려서 뭐 역전이 될 만큼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패턴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요런 자리들 얼마나 많이 나와요. 왜?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어서 그래요. 거래량을 속일 수 없어. 제가 진짜 매일 울면서 기법이 안 맞으면 다 똑같아요. 이게 속이 터져요. 속이. 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기법들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원칙들이 지금은 쉽게 툭툭 던져요. 근데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예전에는 가격을 갖고 너무나 많은 기법들을 해봤어요. 안 돼요. 확률이 낮아요. 근데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부위를 갖고 기법을 만드는 게, 거래량을 갖고 기법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법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매매도 많이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이러한 어떠한 로직들을 계속해서 체크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연구를 하시고 저보다 더 좋은 방법론들도 만들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시드가 튼튼해야 되고 응용이 튼튼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고요. 자, 품절주로 두각을 받아서 사실은 품절주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너무 쉬운 패턴이 된 거죠. 어떻게 매매하기가 쉬웠냐? 매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런 자리 반등. 제가 종가까지는 움직인다고 그랬죠. 종가까지는 여러 번 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단타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7% 수익 내셨다가 15% 수익 내셨다가 8% 수익 내셨다가 이렇게 합산해도 40~50%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매매의 원칙을 갖고 갖는 매매법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거래량 비율이 500% 이상 증가가 되면서 딱 양봉으로 꽂히게 됩니다. 양봉으로 꽂히게 되는데 이게 쭉 올라가면은 종가에서 매수를 하지만 흘러내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65%가 흘러내린다. 그러면 시가에서 매수를 해서 종가까지 가든지 아니면은 또 내려오게 되는 경우도 있죠. 변수에 따라. 그러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에 사서 오히려 종가 부분에다가 매도하는 전략도 유리하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매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드, 그 원천에는 어떤 게 있었냐? 결국은 구름대. 밑입니까? 윗입니까? 윗입니다. 왜 구름대 윗입니까? 결국은 추세 발견이에요. 추세. 상승 추세에 대한 로직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핵심 사항이에요. 그럼 이제 이 매매법에 대한 로직과 패턴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셨고요. 제가 항상 많은 이야기들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실전을 중시 여기거든요. 사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까지 들어오시게 되면
되는데 제가 비밀번호 걸어놨다고 말씀드렸죠. 비밀번호는 행운이 가득하셔라 74개 7777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기법에 대한 강의를 들어갔고요. 자,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세 가지 종목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든 안 하든 뭐 수익이 많이 나면은 가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려요. 그래도 미국의 3대 종목이 뭐냐? 지금 테슬라 아니에요. 제가 뭐 각자의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전문가가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뭐 다양한 회사가 있는 것처럼 저도 저만의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요. 3대 기업. 미국에서 3대 장기 투자나 분할 투자나 펀딩 투자 가능한 기업.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존.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다음엔요. 존슨앤존슨. 전 요게 이제 그 3대 종목이라고 봐요. 미국 주식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 이런 것도 이제 장기 투자로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제 3대 종목입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존슨앤존슨.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표현하는데 구글이랑 또 왜 아마존이냐? 아마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인데 그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나라의 11번가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의 제품들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 유통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요즘에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결국은 인터넷 쇼핑이 더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 세계 쇼핑몰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각을 받을 거고 넷플릭스. 넷플릭스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그렇죠. 콘텐츠죠. 뭐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 콘텐츠. 이제 시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콘텐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넷플릭스가 훨씬 더 스튜디오 제작사라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유통사. 제가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 시장이요. 제작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잘 유통하는 곳이 거대 공룡이 됐습니다.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제가? 아니죠. 이제는 유통하는 업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마존도 유통사고요. 자, 넷플릭스도 유통사입니다. 컨텐츠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공급해 줄 수 있느냐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존슨앤존슨은 뭐예요? 생활용품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비교하게 된다면 LG 생활건강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뭐가 있냐? 생활용품 플러스 생활용품만 하게 되면 안전가치잖아요. 그죠? 제약바이오가 붙죠. 존슨앤존슨은. 코로나 치료 이슈도 존슨앤존슨에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종목들은 굉장히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항상 미국 시장에서 많이 낙폭되었을 때 혹은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3대 종목을 아마존, 넷플릭스, 존슨앤존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넷플릭스, 그다음에 아마존, 특히 아마존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대표적인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 한번 예전에 급락했을 때 4월달 이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올라가다가 결국은 또 내려오게 됩니다. 이만큼 내려왔는데 결국 내려오게 되면은 한 61선 혹은 121선, 121선 자리는 항상 매력적인 자리겠네요, 그죠? 이런 종목들은 항상 뭐예요? 좋은 종목을 알고 있으면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 주식을 잘하는 분들 중에 하나는 어떤 분들이냐? 좋은 종목의 리스트업을 갖고 있어요. 주식은요, 1년에 2번만 하면 된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주식은 1년에 2번은 급락을 한대요. 그 급락을 할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포지션하면은 오히려 매매를 여러 번 하고 힘들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 납니다. 전 그걸 자신할 수 있어요. 왜? 그게 결국은 주식 매매의 원천이니까. 이게 아마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봤고요.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보면서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 주식이나 해외 선물까지 다 봅니다. 보는 이유가 그것을 하라 이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해 못하는 게 이건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체크가 안 되면 트렌드를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몰라도 되겠지. 저도 이제 고집이 좀 있었던 게 있었는데 몰라도 되는 건 없어요. 어느 정도 알고 나서 그것이 시간을 어떻게 축소시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식은요. 선물 옵션 몰라도 돼. 아니에요. 알고는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뿐이에요. 기본 방향에 대한 패턴만 체크하는 것이 겁니다. 모르니까 몰라도 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핵심 사항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까지 봤고요. 그 다음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유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가는 제가 팁을 드렸는데 38달러 이하에서 36달러. 그러니까 항상 제가 36에 38달러면 40 밴드 하나 그려드렸었죠. 자, 36에서 38달러가 밑에 부분이라면 40에서 43달러가 고점이니까 여기서 요 사이 매 포인트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가 막히게 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래도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기분 좋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유가 떨어질 때 트럼프 그 뭐예요? 코로나19 걸린다고 했을 때 이때 빠졌었잖아요. 36에 38달러까지. 그리고 올라왔잖아요. 40에 43달러. 요 로직만 해도 어마어마한 폭입니다. 7, 8% 왔다 갔다 그랬으니까요. 그 7, 8%면 이게 레버리지로 했을 땐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로직들을 맞추는 건 어떻게 되냐? 이건 이제 감각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요 부분은 유지해도 돼. 36, 38달러, 42, 43달러. 조금 낮추면 39.2에서 43인데 어쨌든 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로직들 아직도 잃지 않나.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는 저점 찍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요 트렌드까지 왔으니까 43 정도, 42.5에서 43에서 푸시 맞겠죠, 이제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감각적인 것과 시장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부분이다. 제 해산물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거고 왜 이게 42.5에서 43이 나한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자리가 오게 되면 주시장 다시 한번 고점 흐름이 나오면서 단기 눌림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체크해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빅스 지수. 빅스 지수는 이제 위험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데 변동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건 사고가 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건 사고가 좋게 터질 일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변동성 위험 지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최근에 이제 변동성 위험 지수가 여기서 한번 나왔죠. 이 변동성 위험 지수 누가 만들었어요? 트럼프가 만들었죠. 네, 트럼프가 만들고 나서 여기서 이제 내려오게 돼서 다시 원점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빅스 지수를 위험성 변동성 지수가 지금 이런 데서는 뭐 다시 내가 위험성이 올라가겠다는 포지션을 잡아보려면 더 떨어져야 됩니다. 자, 원래 아직 이 빅스 지수 갖고는 지금 매매 포지션 잡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지 증거금도 굉장히 높아졌고 매매하기도 포지션도 나빠졌는데 어쨌든 간 위험성 지수도 그렇게 높은 구간에서 지금은 유지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 이제는 뭐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얘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요, 삼성전자부터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저렇게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 손흥민 씨, 토트넘의 손흥민 씨의 그 결과값들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과 또 대한민국의 한류 콘텐츠가 지금은 그 경쟁력을 손흥민 씨처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인 이런 주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단순히 뒤처질 거다, 혹은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할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주식을 안 하게 된다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 기회를 맞이할 때는 손흥민 씨가 축구를 잘했던 이유가 뭐예요? 슛을 쏘기 전에 그 손흥민 씨 아버님이 이제 감독이었어요. 축구 감독이었는데 공을 슛을 못 쏴겠다고 합니다. 기본기, 공을 내 다리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 훈련만 무한히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다양한 부분을 화려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손흥민 씨 굉장히 훌륭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양발을 쓸 수 있고 모든 로직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배웠고 그 일목균형표에 대해 원칙을 갖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원칙은 뭐예요? 구름대 위에서 조준된 사격, 양봉이 나왔을 때 시가 매수를 하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오늘 제가 못다한 얘기들은 노라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검색하시게 되면 되시고요. 비밀번호는 행운의 7, 4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의 곁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